보청기의 이득과 불편감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양측 청각 상태에 대한 면밀한 검사, 보청기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면담, 적절한 시험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보청기의 이득을 최대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보청기를 선택하는 첫 단계야말로 보청기 사용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실아산 이비인후과 원장 임현우입니다. 난청이란 청각 기능의 저하로 인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소리의 전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의 소리는 귓바퀴에서 모아져 웨이도를 통해 고막에 이르게 되는데요. 고막에 전달된 소리 에너지는 청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인 달팽이관으로 다시 전달됩니다. 고막과 달팽이관은 중이라는 공간을 통해 연결됩니다. 달팽이관으로 전달된 에너지는 전기신호로 전환돼 청신경을 통해 뇌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러한 소리 전달 과정과 인식의 과정에서 손실이 일어나면 청각 기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리가 달팽이관까지 전달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고,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의 기능 저하로 소리에 대한 감도가 떨어지는 것을 신경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는 혼합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급성으로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게 된 경우는 모두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귀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귀 안에 이물질로 막히거나 귀를 다쳐서 고막이 파열되거나, 이러한 경우 소리 전달 과정에 영향을 줘서 급성 난청이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는 모두 완치가 가능합니다. 갑자기 신경 기능이 떨어지는 돌발성 난청의 경우는 완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 정도의 기간 내에 회복돼야 청각을 보존할 수 있는데 집중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급성으로 생긴 난청이 아니라 난청이 계속 지속되는 상태이거나 점차 청각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원인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원인에 따라서 완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청각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떨어진 청각 기능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재활 개념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급성으로 발생한 난청의 경우 약물 치료는 아주 중요한 치료이지만, 난청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다면 약물 치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난청이 고착화되어 있더라도 수술을 통해 청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경우라면 수술을 통해서 청각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고막이나 중이의 기능으로 인해 소리의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신경성 난청은 대부분 수술 대상이 아닙니다. 청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 인공아우 수술을 고려할 수 있지만 수술의 대상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청각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면 일단 보청기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통해 청각 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면 보청기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청각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보청기의 대상이 되는지, 얼만큼 불편을 느껴야 보청기를 찾게 되는지는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청각 기능 감퇴의 정도가 양측 중등도 이상의 감퇴일 때 보청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경도 난청의 경우에는 청각이 약해져 있어서 덜 들리기는 하지만 그럭저럭 일상생활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불편한 정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청기에 대한 요구도가 낮고 보청기 사용에 따르는 이득이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중등도 이상의 난청이라고 해서 모두 보청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각 감퇴에 따르는 불편의 정도가 개개인의 생활 환경과 주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데요. 정상 청력인 다른 여러 가족과 지내면서 수시로 대화가 일어나는 환경과 주로 혼자 집에서 TV를 보며 지내면서 주변에 대화 상대가 없는 경우는 청각에 대한 요구도가 크게 다릅니다. 수시로 불편을 느끼는 환경인 경우에 보청기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도구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소리를 크게 들려주는 기능밖에는 없었습니다. 현대의 보청기는 주변의 소리와 대화 소리를 개개인의 청력에 맞춰 가장 듣기 편한 소리로 변환시켜서 들려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는 확률을 과거의 보청기와 비교해서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청기도 소프트웨어와 반도체를 이용한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최근 10수년간 이루었습니다. 보청기의 핵심 기능은 대화의 성공률을 높여서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청기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의 크기입니다. 보청기의 이득이란 보청기의 사용을 통해
얼마나 알아듣는 것이 좋아지는가입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는 순간 여러 불편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보청기 구입에 따르는 경제적인 지출, 보청기 탈착과 관리의 필요성, 보청기 착용에 따른 미용적인 문제, 보청기 사용 중에 겪게 되는 여러 불쾌한 소리, 보청기 사용에 따라오는 불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청기를 사용했을 때 이득이 확실해야만 이러한 불편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착용할 때 느끼는 이득이 적다면 보청기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여러 불편으로 인해서 결국은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보청기를 선택할 때 보청기의 이득이 최대화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한 종류와 형태의 보청기를 사용할 것인지, 한쪽을 할 것인지 양쪽을 할 것인지, 이득과 불편감의 크기에 따라서 보청기 사용의 형태와 사용 방법이 결정되게 됩니다. 보청기의 이득과 불편감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양측 청각 상태에 대한 면밀한 검사, 보청기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면담, 적절한 시험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보청기의 이득을 최대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보청기를 선택하는 첫 단계야말로 보청기 사용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소리 증폭기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보청기와 비교했을 때 훨씬 저렴한 가격에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최근 여러 제품들이 보청기의 여러 기능들을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품을 사용할 때도 주변 소리와 대화를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는 보청기보다 소리 증폭기가 더 도움이 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경도의 난청으로 보청기의 상시 착용이 오히려 불편하거나 청각이 너무 나빠서 최신 보청기 사용해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깨져 들리기만 하는 경우에는 소리 증폭기를 필요할 때만 썼다 뺐다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 증폭기의 기능 자체가 최신 보청기에 들어가는 신호 처리 기술과 프로세서 성능에는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기 사용에 따르는 이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중등도 이상 난청에 대한 적절한 청각 재활 기능은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청은 인지기능 저하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난청이 어느 정도 이상 진행되면 받아들이는 소리의 양이 줄어들면서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쌓이면서 대화의 양과 질이 줄어들고 주변인과의 감정교류와 유대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청각기능의 감소는 뇌로 가는 각종 신호와 자극의 양을 줄어들게 만들고, 이러한 변화는 난청의 초기부터 매일같이 누적돼서 인지기능의 저하를 가져옵니다. 난청이 있는 경우 인지기능 저하의 진행된 단계인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제때 적절한 청각 재활을 통해서 주변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변인과의 교류가 강화되도록 하면 치매 발생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